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걷는 것이 정말 최고의 운동인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한국의 65세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걷기는 가장 흔한 신체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무료이고 간단하며 몸을 움직이게 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걷기가 훌륭한 시작점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관절 통증 없이 지내며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걷기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변화를 겪습니다. 어쩌면 동네 한 바퀴 걷고 나면 무릎이 조금 뻣뻣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어쩌면 균형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 넘어질까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흔한 걱정거리이며 진실은 모든 움직임이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렇습니다. 관절에 더 부드럽고 근력에 더 좋으며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지내는데 더 효과적인 다른 유형의 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대안 중 일부는 통증 감소, 에너지 증가 또는 밤에 더 나은 수면 등 당신이 느끼는 방식에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걷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졌거나 불편함 없이 움직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걷기를 넘어선 65세 이상 성인을 위한 최고의 운동 5가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 운동들은 근력을 키우고 균형을 개선하며 당신이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당신의 황금기까지 건강하고 통증 없이 활동적으로 지내기 위해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봅시다. 1. 수중 운동. 관절의 부담이 적으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가져오는 운동을 찾고 있다면 수중 운동이 바로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수영, 아쿠아로빅 또는 단순히 따뜻한 수영장에서 걷기 등 물속에서 운동하는 것은 고강도 움직임으로 인한 마모 없이 전신 운동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슴 깊이 물에 잠겼을 때 물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체중 약 90%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릎, 고관절,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습니다. 단단한 지면을 걷거나 충격적인 발걸음 대신 편안하게 느껴지는 부드럽고 지지받는 움직임만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 뻣뻣함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합니다. 단단한 표면을 걷는 것은 때때로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물속에서는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어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리 올리기, 팔 휘젓기, 부드러운 수중 조깅과 같은 기본적인 움직임조차도 걷기만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수중 운동의 가장 간과되는 이점 중 하나는 균형 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균형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물속에서는 넘어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균형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흔들려도 물이 당신을 잡아줍니다. 마치 안전망이 내장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은퇴한 김철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친구가 지역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아쿠아로빅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철수 씨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수영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 수업에 몇 주 참석한 후 큰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에너지가 늘었으며 심지어 밤에 더 잘 잤습니다. 이제 그것은 일주일 중 그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수중 운동은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합니다. 이 점을 얻기 위해 올림픽 선수처럼 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폼 덤벨, 풀 누들,
또는 단순히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훌륭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위험이 적어 초보자나 부상에서 회복 중인 사람에게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YMCA, 피트니스 클럽, 노인복지관 또는 심지어 자신의 집 뒷마당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 수중 운동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30분만 투자해도 당신이 느끼는 방식에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며 근력을 높일 수 있는 즐겁고 부담 없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수중 운동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기분 좋게 느껴지는 움직임입니다. 기, 근력 운동, 황금기까지 강하고 안정적으로 지내며 일상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근력 운동이 당신의 루틴의 핵심 부분이어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것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극단적인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간단한 움직임, 가벼운 아령, 저항밴드 또는 단순히 자신의 체중을 사용하여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점은 놀랍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근육을 잃습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에 이르면 근육량 감소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장보기, 심지어 균형 유지와 같은 일상적인 작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좋지만 근육을 재건하지는 않습니다. 근력 운동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의자 스쿼트, 벽 짚고 팔굽혀펴기, 다리 들기, 저항밴드 당기기와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근력 운동을 주간 루틴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균형을 개선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강하다고 느끼면 더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지낼 가능성이 높아져 자신감도 향상됩니다. 또 다른 주요 이점은 뼈 건강입니다. 근력 운동은 체중 부하 활동이므로 뼈를 자극하고 골밀도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고강도 활동과 달리 근력 운동은 위험이 적고 체력 수준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박영희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항상 동네 산책을 즐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이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길턱을 오르려다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몇 번씩 부드러운 근력 운동을 10분만 추가했습니다. 앉아서 다리 펴기, 가벼운 아령 들고 팔 누르기와 같은 운동들이었습니다. 2달 안에 그녀는 더 강해지고 더 똑바로 서며 발걸음마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헬스장에서 몇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많은 근력 운동은 의자, 2조 파운드의 가벼운 아령, 좋은 시작점 또는 저항밴드만으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조금씩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페이스대로 가고 필요할 때 쉬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보디빌더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원 가꾸기, 손주들과 놀기, 요리하기, 여행하기 등 당신이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몸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걷기만 의존해 왔다면 근력 운동을 함께 시도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것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다가올 삶을 위해 몸을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태극권 또는 기공. 몸을 강화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균형을 개선하는 운동을 땀 흘리지 않고 찾고 있다면 태극권 또는 기공이 완벽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부드럽고 유연한 움직임 연습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지만 특히 노년기에 그 이점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종 움직이는 명상으로 묘사되는 태극권과 기공은 깊은 호흡과 정신 집중을 결합한 느리고 의도적인 움직임을 포함합니다. 그 결과는 차분한 몸, 맑은 마음,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더 강한 통제감입니다. 주로 다리만 사용하는 걷기와 달리 태극권과 기공은 전신을 사용합니다. 각 움직임은 팔, 다리, 코어 근육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균형, 유연성,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저강도이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고 대부분의 체력 수준에 접근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태극권 또는 기공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낙상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작고 안정화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는 도움이 되지만 균형을 완전히 훈련시키지는 않습니다. 태극권은 그 역할을 합니다.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천천히 체중을 옮기는 것, 자세와 몸 인식에 집중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더 나은 균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4세 이종수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집 안을 걷는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특히 아침에 더욱 그랬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의 초보 태극권 수업에 참여한 후 그는 놀라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더 자신감 있게 움직였고 뻣뻣함이 덜했으며 심지어 마음이 더 맑고 덜 흐릿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신체적인 연습으로 시작했지만 정신적인 리셋도 되었습니다. 태극권과 기공의 장점은 어떤 장비, 특별한 옷, 심지어 넓은 공간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실, 파티오 또는 지역 공원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에 몇 분의 시간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려는 마음뿐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은 간단한 11-15분 루틴으로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발전시킵니다. 신체적인 이점 외에도 이러한 연습은 깊은 차분함을 제공합니다. 규칙적인 호흡과 명상적인 움직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심지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기여합니다. 바쁜 세상에서 그 평화감은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다면 지역 어르신을 위한 태극권 또는 기공 수업을 찾아보거나 초보자를 위해 설계된 무료 온라인 비디오를 따라해 보세요. 모든 움직임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천천히 시작하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으로도 근력을 키우고 균형을 회복하며 몸과 삶 모두에 차분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아함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사이클링, 걷는 것이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콘크리트 위를 걷는 것만큼 간단한 활동조차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사이클링, 특히 실내 자전거 또는 좌식 자전거가 유용합니다. 사이클링은 환상적인 저강도 운동으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걷기의 모든 심혈관 이점을 제공합니다. 거실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든 지역 헬스장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좌식 자전거를 사용하든 안전하고 편안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리, 폐, 심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이클링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몸에 얼마나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매 걸음마다 무릎과 발목에 체중 전체가 실리는 걷기와 달리 사이클링은 좌석을 통해 체중을 지지합니다. 이는 고관절, 무릎, 허리가 겪는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절염을 관리하거나 관절 통증에서 회복 중인 사람에게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사이클링이 부드럽다고 해서 약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를 포함한 다리의 주요 근육 그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추가된 근력은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작업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다리 근력과 함께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에게 더 필요한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사이클링은 심장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는 유산소 운동이며 이는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일주일에 3번 20-30분 사이클링만으로도 체력을 높이고 심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최순자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수년간의 걷기로 인해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운동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은 그녀를 뻣뻣하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좌식 자전거를 시도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등바디가 있고 페달이 앞에 위치하여 타고 내리기 쉬운 자전거였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10분만 시작했고 몇 주 안에 무릎 통증이 개선되고 에너지가 증가했으며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더 커졌습니다. 좌식 자전거는 특히 등 지지대가 추가되어 직립형 모델보다 더 편안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균형이나 낙상이 걱정된다면 고정된 설치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시작하기 위해 집을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나 스포츠 용품점에서 저렴한 실내 자전거를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즐긴다면 전통적인 자전거 타기도 여전히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부드럽고 평탄한 길을 고수하고 항상 헬멧을 착용하세요. 그러니 관절이 휴식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사이클링이 당신의 새로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강도이며 시작하기 쉽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움직일 자유를 주면서 심장과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합니다. 의자 요가 또는 스트레칭, 때로는 가장 간단한 움직임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뻣뻣함을 완화하고 자세를 개선하며 유연성을 유지하는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의자 요가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루틴이 당신의 몸이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걷기는 전반적인 움직임에 도움이 되지만 노화와 함께 흔히 오는 경직된 근육이나 제한된 이동성을 항상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의자 요가와 스트레칭은 바닥에 내려가거나 힘든 것을 할 필요 없이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관절을 더 유동적으로 만드는 저강도이고 따라하기 쉬운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의자 요가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얼마나 접근하기 쉽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유연하거나 운동 능력이 뛰어나거나 경험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퀴가 없는 튼튼한 의자, 몇 분의 시간, 그리고 숨 쉬고 부드럽게 움직이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5-10분 루틴으로 시작하며 그것만으로도 실제적인 완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움직임은 운동 범위를 늘리고 긴장을 줄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스트레칭하는 것은 일상적인 작업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선반 물건에 손을 뻗거나 신발끈을 묶기 위해 몸을 구부리거나 좋아하는 안락의자에서 힘들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이점은 자세 개선입니다. 수년간 앉아있거나 운전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은 굽은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자 요가는 척추 정렬에 초점을 맞춰 더 똑바로 앉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는 불편함을 줄일 뿐만 아니라 균형과 움직임의 자신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 정봉식 씨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매일 아침 뻣뻣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구부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친구가 온라인에서 초보 의자 요가 비디오를 추천했고 정봉식 씨는 시도해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앉아서 몸통 비틀기, 부드러운 목 스트레칭, 어깨 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더 똑바로 서고 더 깊이 숨 쉬며 하루 동안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의자 요가는 단순히 유연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신 맑음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느리고 의도적인 움직임은 차분함과 집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정신이 산만하다고 느낀다면 짧은 스트레칭 세션은 다시 중심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긴 루틴을 따르거나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앉아서 옆구리 늘리기, 발목 돌리기, 손목 돌리기와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목표는 요가 마스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능력 있으며 자신의 몸과 연결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압박감이나 통증 없이 몸을 움직일 부드럽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의자 요가나 스트레칭을 시도해 보세요. 시작하기 쉽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으며 심지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실에서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스트레칭마다 당신의 몸이 감사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루틴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당신은 걷기를 주된 운동 형태로 의존해 왔나요? 걷는 것은 분명 이점이 있지만 활동적으로 지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가장 효과적이거나 관절에 부담이 적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중 운동의 부력적 지지든, 저항 운동의 근력 강화 힘이든, 태극권의 우아한 흐름이든, 사이클링의 심장 건강 리듬이든, 의자 요가의 부드러운 스트레칭이든, 당신의 몸, 필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무언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는 핵심은 한계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칭 없이 근육을 강화하고 위험 없이 균형을 개선하며 매일 기분 좋게 느끼게 하는 올바른 종류의 움직임을 찾는 것입니다. 멋진 장비나 헬스장에서 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15분 30분만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천천히 시작하고 다양한 것을 시도하며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을 하세요.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행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걸음, 모든 스트레칭, 모든 페달, 그리고 모든 숨결은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 자신감, 독립성을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현명하게, 그리고 꾸준히 계속 움직이세요.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